안녕하세요. 이슈파일럿입니다. 지금 중동은 항공 무기로 이슈가 뜨겁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천공이 시스템 4조 원대 수출, 오만의 K흑표 76대 1조 원 수출 계약, 그리고 이집트의 K9 자주포와 K2 수출 계약 논의와 아랍에미레이트의 T-50 고등 항공기 수출 논의 등 중동에서 확보된 계약 금액만 5조 원대로 수출 계약을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중동은 아시다시피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를 중심으로 순위파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국가 간의 직접적인 전쟁, 충돌보다는 각국의 이해 관계에 얽힌 대리전을 통해 영향력을 키우려 합니다.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동에서 내전 중인 예멘은 순위파 대표국가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 시아파 대표국가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으로 나누어져 2004년 6월부터 7년째 내전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멘에 국한하여 내전이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지원하는 국가들의 핵심 시설을 드론 공격과 같은 게릴라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 3개국 중 첫 번째 순방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라하얀 아부다비 왕세자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랍에미레이트의 국가 핵심 지역인 아부다비 석유공사 원유 저장시설에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정상회담이 불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4조 원대 천공 수출 계약이 타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공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대한민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1999년 사업이 시작되어 개발 초기에는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의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400km 거리를 탐지해 30km 상공 내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대공방어 시스템입니다. 천공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에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드론을 이용해 정유시설과 같이 주요 시설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15억 원을 상회하는 것과 적의 미사일을 대상으로 400km 거리를 탐지해 요격하는 용도의 천공을 저렴한 비용으로 저공 비행하여 공격하는 드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를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가 아무리 산유국으로 자본이 많다고 하나 드론 공격이나 조잡한 미사일 공격에 천공을 사용하는 것은 이른바 가성비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사우디에서 2022년부터 본격 양산 비호복합이 아랍에미레이트에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호복합은 원래 북한의 저공 프로펠러기 AN-2를 타고 침투하는 것을 방어할 목적으로 착수된 프로젝트였으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짐으로 일부 양산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진 무기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드론의 공격 위험이 높아지고 드론의 특징인 저공 비행과 목표물의 작은 크기로 인해 값비싼 미사일 방어체계 대신 마치 함정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처럼 쌍열 자동포로 목표물을 격추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명되어 지상에서 드론 공격을 대비한 대공무기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비호복합을 양산하는 사우디는 2019년 9월 14일 오전 4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인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의 소행이라 주장한 드론과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 2곳이 피격,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여파로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가 감소하고 유가가 급등하였는데 그 증가폭이 사건이 발생한 9월 브렌트유는 19% 급등한 71.95달러를 기록하였고 텍사스산 원유는 15% 오른 63.34달러를 기록하여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한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 취소 이유도 후티 반군의 드론 테러로 발생하였으며 같은 순위파인 사우디가 22년부터 양산하는 비호복합을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수출을 위한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비호복합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담당하는 LIG 넥스원은 AESA 레이더의 하나 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의 기아, 하나 디펜스와 원팀을 만들어 2011년부터 경륜으로 개최되는 중동지역 국제 방산 전시회인 IDEX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 양산 수출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사우디에서 발생한 일이 데칼코마니처럼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발생하게 되어 비호복합 수출이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오늘도 우리나라를 깎아내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용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 UAE의 첫 수출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 예정. 이란 기사는
이 MSAM은 2019년에 멋대로 발사한 나머지 원인 불명으로 공중 폭발한 실적이 있는 한국의 천공이라는 미사일입니다. 우주에 위성을 투입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데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만들 수 있다며 변함없이 약속을 한 무기이니 UAE의 방공 능력 괜찮을까라며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의심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공은 10번의 요격 테스트에서 10번 모두 타겟을 명중하는 성능 요구 검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개발 완료 전 테스트 내용을 언급하며 천공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용된 미사일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주요부는 한국 기술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 경우에는 승인을 얻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겠죠. 엔진이 미제 전투기인 것처럼 말이죠. 미사일, 쌍열포, 탄약, 차체, 레이더 모두 국산 기업이 개발하여 완성한 천공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순수 국산이 아니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 제작을 하고 있고 70%의 완성도를 보인다는 정보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군사력에서는 동등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T-50과 KF-21이 팔리는 것은 품질과 판매가 뛰어난 건 부정할 수 없지 않아? 자국의 제품을 팔고 얻은 돈으로 어찌해도 만들 수 없는 제품을 사는 것이 솔직히 건전하다고 느낀다. 남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된다. 일부 현실을 인정하는 반응도 있지만 소수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국방기술과 아직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본 소식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슈 파일럿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과 소통을 통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